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예요. 전통적인 성공 공식을 과감하게 깨뜨렸는데 오히려 더 끈끈하고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낸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조직이 성장하려면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반대가 정답이라면 어떨까요? 조직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줬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막 모여드는 현상.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곳이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생생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타겟을 정하고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존의 모든 방식을 버린 한국의 한 공동체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과연 누구에게 집중했을까요? 바로 골든타임 세대입니다. 30대와 40대. 정말 인생에서 일, 육아, 커리어, 모든 게 폭풍처럼 몰아치는 시기죠. 에너지는 넘치는데 시간은 가장 없는 세대.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틀에 자기 자신을 맞추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장, 이게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놓치면 끝이다 라는 어떤 절박함이 느껴지죠.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 세대를 붙잡을 수 없으니 뭔가 완전히 새로운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아낸 해법은 과연 뭐였을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들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키즈 카페에 교회를 세운다는 아이디어였어요. 이게 사실 모든 리더들의 핵심적인 고민 아닐까요? 너무 바빠서 우리한테 올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공동체로 모을 수 있을까? 제발 와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대신 이들은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세요가 아니라 당신들이 이미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라는 접근법. 아주 간단한 차이 같지만 이게 모든 걸 바꾼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전략이 한눈에 보이죠? 먼저 3040 세대의 가장 큰 필요, 바로 육아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키즈 카페를 먼저 열어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동안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만나서 교류하고 그 공간은 어느새 지역사회 사랑방이 된 거죠. 관계가 먼저 만들어지니까 공동체는 저절로 따라온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머물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들이 실행했던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모든 게 압축정으로 담겨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불필요한 건 전부 없애버렸어요. 새벽 모임은 저녁 모임으로, 종이 보고서는 그냥 모바일 소통으로 바꿨죠. 심지어 가장 힘든 봉사 중 하나인 주방 일을 없애려고 다 같이 김밥 같은 걸 시켜 먹는 방식을 택했대요. 정말 현실적이죠? 이 모든 파격적인 변화들 뒤에는요, 딱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담을 주지 말자는 거였어요. 공동체에 오는 게 또 하나의 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이죠. 이미 삶의 무게로 지친 사람들에게 쉼과 회복을 주는 공간, 바로 그게 목표였던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리더십에 대한 건데요. 이건 어떤 조직의 리더라도 정말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내용입니다. 바로 통제가 아니라 신뢰와 권한 위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보통 리더를 키우면 뭘 하죠? 성과를 확인하려고 보고서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여긴 정반대로 갔습니다. 행정적인 압박 대신에 재충전할 수 있는 쉼을 선물한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이 숫자, 0%.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핵심 봉사자들이 지쳐서 번아웃이 오기 전에 안식월을 주면서 푹 쉬게 해줬더니 떠나는 리더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0%. 이야, 정말 통제가 아니라 신뢰가 얼마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데이터 아닌가요? 현재 리더들을 신뢰하는 것도 대담한데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죠. 바로 조직의 미래, 즉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 가지 결정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어른들이 쓰던 제일 좋은 공간을 아이들에게 그냥 줘버리고 아이들을 그냥 교육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주인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 대단합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독립적인 공동체로 그냥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기득권을 그냥 내려놓은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파격적인 결정과 행동들, 이걸 가능하게 한 뿌리 깊은 철학은 대체 뭐였을까요? 이 슬라이드가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본질과 형식을 철저하게 구분했어요. 공동체의 핵심 가치나 사명 같은 본질은 절대 변하면 안 되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인 형식, 그러니까 운영 방식이나 구조는 시대와 사람에 맞게 계속해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문장. 이게 이들의 혁신을 이끈 하나의 주문 같은 거였어요. 이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과감하게 전통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변하지 않아야 할 것과 변해야 할 것을 아는 지혜, 바로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4가지로 딱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섬기려는 사람들의 진짜 필요가 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 둘째, 원래 그랬으니까 라는 낡은 전통을 과감히 버릴 용기. 셋째, 통제가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권한을 넘겨주는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 혹은 가정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감히 깰 수 있는 규칙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규칙을 깨는 것이야말로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창의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